자, 그래서 이게 남바가 15번이에요. 남바 15번은 14번? 15번이지. 네. 15번은 지금 이건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부터 다 수어져요. 지금부터. 네. 15번은 뭐냐 하면, 자, 이쪽에서 보면 전체가 뭐죠? 따라서 물에서 물로. 자, 물에서 물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물이 분해되고, 여기서는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 따라서 호흡은 뭐냐 하면요. 산소에서 물로 가는 과정이에요. 생명 전체는 물에서 물로 가는 건데, 호흡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산소에서 물로 가는 과정이에요. 산소에서 물로 가는 과정은, 물에서 물로 가는 거는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산소에서 물로 가는 과정을 전자 이동까지만 다 알면 그게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완전히 아는 경우는 응용이, 무제한적으로 응용이 생겨요. 자, 지금부터 산소에서 물로 가는 과정 빨리 그려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아는 게 산소의 전자 컨피그레이션, 전자 컨피그레이션. 여러분들 알아야 될 지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산소의 전자가 어떤 식으로 있는가 그거 알면 돼요. 여기 산소 원자예요. 산소 원자. 산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요? 몇 개? 그 산소 8번 아니에요? 8개잖아요. 근데 8개 중에 2개는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2개는 결혼할 때 쓰지 않아요. 가들은 굉장히 끄잡아내면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럼 4배를 둬요. 딱 4배를 둔다. 2개는 잊어버려요. 근데 바깥에 결혼하고 하는 모든 거는 바깥에 있는 6개의 전자예요. 그 바깥에 있는 6개 전자를 생화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산소예요. 여러분들 알았는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산소에, 이걸 따라 체외각 전자. 됐어요. 그럼 산소 2개 있으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이거 2개 그냥 그리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한다. 그래서, 자, 지금은 요거는 산소 원자예요. 따라 산소 원자. 요게 2개가 되면 O2. O2는 어떻게 되냐면 OO가 되는 거예요. 그럼 OO가 전자가 어떻게 붙어 있는가만 그릴 수 있으면 그게 완전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OO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빨리 그릴게요. 자, 시간 없습니다. 자, 산소가 있으면, 자, 빨리 점을 8개 찍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찍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산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요거는 자, 이제 색깔로 할게요. 지금부터 색깔로 하는 거예요. 자, 2번째 산소는 내가 파란 걸로 그리겠습니다. 2번째 산소가 있어요. 그럼 점을 찍어요. 자, 요거 하나 점 있죠? 그 다음 점 2개, 2개, 또 2개 하나요. 하나. 이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공부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해봐야 알아요, 자기가. 예. 그래서, 자, 요게 뭐요? 요게, 요렇게 된 게. O2요. 요거 오고. 그러면 자, 지금부터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전자 하나가 더 왔어요. 자, 전자 하나를 항상 점 하나로 표시했어요. 지금부터 내부에서는 전자를 빨갛게 합니다. 그러면, 자, 빨리 그리면, 자, 산소에 자기 원래 갖고 있던 전자 빨리 그려보세요. 6개. 자, 6개 점 찍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산소에 전자를 찍어보세요. 이하도 6개. 됐죠?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하나 전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찍겠어요? 어디, 요 좀 틀렸어요? 네. 외부에서 오는 걸, 보자. 자, 상관없어요. 자, 여기 찍었어요. 됐어요? 네. 됐죠? 이거 외부에서 왔어요. 어쨌든. 그러면, 야는 전체로 보면, 요거는 전기가 얼마예요? O2는? 중성이죠? 안에 양성자가 다 같은 숫자 있어. 요거는 뭐냐 하면, 요거는 O2라 적고, 요거는 뭐라 적느냐면, O2에 지금 전기가 하나도 왔잖아요? 잉여로 왔어. 요 빨간 거 잉여입니다. 마이너스 1을 적어요. 자, 이걸 뭐라면 따라 슈퍼옥사이드. 슈퍼옥사이드. 이게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요. 여러분들 왜 늙어 죽느냐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산소 때문에 늙어 죽어요, 우리가. 산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예. 자, 이게 산소 분자의 라디칼이요.
이걸 슈퍼 라디칼이라고 그래요. 슈퍼 옥사이드. 슈퍼 옥사이드 라디칼이라고 해요. 자, 요 분자에서 또 출처는 좀 뒤에 출처는 이제 알게 되면 더 좋아요. 출처는 모르겠는데 또 전자 하나 더 와요. 됐죠? 왔어요. 전자 하나 더 붙여주면 빨리 그려보세요. 색깔로. 자, 원래 어떤 산소가 있었고 야가 6개 전자가 요렇게 있었는데, 자, 원래 원본만 그대로 그려줍니다.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점 찍어주는 거예요. 야도 원래 6개 요렇게 있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어디서 훔쳐온 전자, 훔쳐온 전자, 이게 핵심이요. 그러면 누가 전자를 뺏겼잖아요. 그 뺏긴 거는 그 어떤 분자에서 뺏었어요. 그럼 그 분자가 얼그러져 버려요. 그게 모두 우리 죽는 원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암의 원인이고 모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산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또 하나 훔쳐왔죠? 그 다음 훔쳐왔는 거 여기다 같이 찍는 거예요. 자기 창고에다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또 잘 찍어야 돼요. 요거 원래 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훔쳐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됐죠? 네. 자, 이거 이름은 안 밝혀도 돼요. 이거는 분자식은 알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O 뭐겠어요? O2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2개는 훔쳐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양성자 2개를 훔쳐와요. 그럼 양성자는 이렇게 그리면 되죠. 양성자 2개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양성자 2개하고 다른 원자가 만날 때 팔이 2개 있어야 되잖아요. 자, 못마오라 그랬잖아. 기억나죠? 못마오면 갖다 붙이면 되잖아. 자, 이 2개가 팔 하나 됐잖아. 예. 자, 그럼 다시 그려주면, 요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요거에 O가 하나 있었고, 이 O에 6개 전자는 그대로 6개 전자 있고, 이건 반드시 컬러로 좀 구분해 주셔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옆에 또 산소 하나가 있었는데, 그와도 팔이 6개였고, 예. 그 다음에 이 2개 훔쳐온 거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가 2개 왔죠? 수소 2개, 양성자 2개가 왔죠? 그럼 이 양성자 2개를, 자, 너무 칼라로 적으면 또 버쩍버쩍 하니까네. 자, 여기다 수소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갖다 붙여요. 자, 그러면 이 분자식을 써보세요. 이게 뭐예요? 가산화수소. 네. 가산화수소요. H 2개가 O 2개요. 지구 역사상 엄청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가산화수소요. 가산화수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구 초기를 이야기할 때, 이쪽에 고기후학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고생대 이때 대기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됐던가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대가가, 캐스팅. 자, 그 사람이 선책이 번역돼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사에서도 연구했고 했던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지구 초기에 비는, 물이 오면 비가 내리면 그 비에 뭐 한 5% 정도는 가산화수소일 거라고 보는 거 있어요. 끔찍한 거예요. 다 녹아버려요. 네. 그리고 강압성을 잘 들었어요. 물 분해는 강압성이 야에서도 그냥 강압성을 할 수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야는 자 물하고 야가 사촌간이잖아. 산소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건 물하고 야는 성질이 완전 야는 모든 거 녹아요. 이거에다가 가산화수소는 케미칼 중에 가장 녹이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그렇게 잘 안 녹는 물질이 유리입니다. 유리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 뭐냐면 야입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유수 시간에 보면 뭐 반도체 공장에 무슨 가산화수소가 빠져나오고 뭐 하는 게 있어요. 요거하고 그다음 또 뭐 요거 플러스 HF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씁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양성자 2개 왔어요. 2개 훔쳐왔더니 요 물질이 가산화수소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전자 하나. 네, 이 전자는 좋아요. 이 전자 하나를 돌아요. 야가 지금 미를 벌려요. 야가 요 가산수소를 정 가운데로 잘라버려요. 자, 요거 잘 그렸어야 돼요. 요거를 내가 좀 가장해가 그리면 요 전자하고 요렇게 결혼한 요 전자 사이에 떨어졌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 빨간 단공이 탁 들어가고 요 2개 딱 정을 쪼개요.
여기 완전히 대칭이잖아. H2O2 완전히 대칭이잖아. 요걸 딱 2등분 해버린다고. 어떻게 해? 자, 한번 해보세요. 됐나요? 이렇게 짜야 돼, 이렇게. 이런 그림은 진짜 특허내야 되겠어요. 요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라지고 나서 요 과정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두 개 잘라졌으니까요. 예. 그대로 적어볼게요. H하고, 자, O가 있는데, 그대로 색깔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마세요. 요거에 이제, 까만 거부터 먼저. 자, 요렇게, 두 개. 자, 요건 어떻게 됐어요? 잘 따라오세요. 요거 어떻게 잘랐어요? 파란 애 하나 있잖아. 이렇게 된 상태죠? 됐죠? 그럼 요쪽에 그려줘 보세요. 요쪽에 그려주면, 요 파란 거 산소인데, 요렇게 산소 원자가 있고, 요 두 개, 한 개, 요 빨간 거 훔쳐온 거 한 개, 그 다음에 양성자 훔쳐온 거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떻게 까만 걸로 잘렸죠? 보이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저기 잘랐어요. 근데 지금 요 자른 요 당구공은 인류로 하나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 요게 어디 가담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뀝니다. 어떻게 따르면 요 빨간 요 훔쳐온 야가 요 갖다 붙어버려요. 자, 다 따라왔죠?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야는 전기가 중성이 어때요?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자, 보면, 원래 산소가 몇 개였어요? 6개죠. 원래 6개 그대로 다 갖고 있죠. 어쨌든 요거는 지금 요쪽 거 갖고 왔는데 상관없어요. 6개 있죠.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요 훔쳐왔잖아요. 훔쳐왔는데 붙이게 다 6개 됐죠. 그럼 요 전체가 뭐냐면 간단히 전자가 몇 개? 7개잖아요. 7개인데 그러니까 산소에서 6개 제공하고 양성자에서 1개 제공하면 다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제로잖아요. 요게 전기가 제로다는 거 직감으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금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지금부터 카운트하고 막 따져 물을 타면 자, 따라서 훈련부죠. 그런 생각 근처도 못 가요. 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도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적으면 어떻게 적느냐 하면 OH니까 OH고 요렇게 적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요건 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전기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제로죠. 근데 그것도 아직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요렇게 적으면 전기가 요 전체가 요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래서 노테이션 따면 참 헷갈리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 적어요. 사실 요렇게 적으면 안 헷갈리는데 요렇게 할 때는 요렇게 안 쓰고 요게 이온을 했을 때 요렇게 적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요거 두 개가 결합된 상태가 요거예요. 그 요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요걸 수소 원자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요렇게 된 게. 그 전자 하나하고 요 H가 양성자예요, 양성자. 요렇게 적으면. 예. 그게 양성자가 바로 요거예요. 요렇게 적는 거예요. 요게 참, 자, 그러면 요거는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 있으면 요 전기 중성이잖아요. 그 다음 요것도 전기 중성이잖아요. 요거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몇 개요? 여기 6개. 여기 한 개, 7개잖아요. 수소하고 산소가 있을 때 전자 7개면 전기 중성이요. 근데 이 전자가 몇 개요? 8개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어야 돼요? 네. 이걸, 하이드록실 이온이라 그래요. 요걸 부르는 점이. 이건 별 문제 없어요. 하이드록실 이온, 아이온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전기가, 요거는 지금 요 물질을 적는 게 HO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요걸 구분시키기 위해서 생화학자들이 요거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다 점을 찍어요. 자, 이거는 전기가 중성이요, 마이너스요? 자, 이건 마이너스를 하는 사람은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전자가 몇 개? 7개잖아요. 양성자에서 하나 내주고, 수소에서 하나 내주고, 산소에 6개, 이건 전기 중성이요. 근데 지금 모든 우리가 암이나 늙어가는 주범이, 자, 졸지 말고, 이물질이요. 네, 이물질이요.
이걸 부르는 이름이 오늘 이거 못 챙겨가면 이 전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게 뭐냐면 뭐죠? 이게 하이드록실 라디칼이요. 이 이름을 하나 꼭 하죠. 자, 하이드록실 이온. 요게 하이드록실 라디칼이요. 여기 가장 중요한 이온이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추가로 빨리 설명드릴게요. 전부 다 모든 게 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야가 물로 돌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주변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양성자가 벅덕벅덕해요. 그럼 양성자 하나 찾아오면 돼요. 옆에. 자, 양성자가 벅덕벅덕 무지하게 많다는 거잖아. 그럼 어디에 있다는 보이죠? 이런 공식을 쭉 암기를 한 사람 같으면 양성자가 도처에 따라 양성자. 그 다음 양성자. 도처에 양성자 있는 거예요. 그 따지지 안 물어도 돼요. 그래서 양성자하고 곧장 결혼해요. 결혼하면 뭐가 돼요, 야가? 양성자 결혼하면. 예, 그대로 적어줘봤어요. 이렇게 해갖고, 자, 그러면 요 양성자 하나 갖다 붙여주면 되죠. 그럼 요런 물질이 되는 거예요. 출처 따져주지 말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물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요걸 다르게 적으면 H2O. 이걸 물이라 그래요. 요게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되면 아무 문제를 안 일으켜요. 예, 양성을 만나. 근데 야는 잘 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해요. 누굴 따라가면 야는 해결됐어요. 문제를 안 일으켜요. 야를 따라가요. 근데 야는 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물을 한번 만들어 봐요. 물을 되려면 놀랍게도 전자 하나를 훔쳐와야 되고, 또 뭐냐면 양성자 하나를 훔쳐와야 돼요. 요 차이입니다. 전자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따라 전자. 오늘 하루는 전자 해야겠어요. 전자가 어디 있어요? 자, 이걸 물어야 돼요. 전자가 어디 있는가 물어야 돼요. 자, 여기는 양성자는 어디 있는지 묻지 마라 그랬죠. 네, 이 돌리면 양성자 계속 생겨요. 이거 티셔츠 할 때 생기면서 이거 한번 돌아가면 몇 개 양성자 생긴다 했어요. 암기한 사람? 4개. 그래서 암기 힘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는 한 번 사이클이 돌면 4개 양성자 그냥 생겨버려요. 그 안에 양성자 무지하게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성자를 퍼내는 과정에서 이거 진화되었다 이야기해줬죠. 그런데, 자, 근데 전자가 어디 있냐 묻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전자가 어디 있어요? 자, 따라서 번개밖에 없다. 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번개는 제어된 전자가 아니요. 여기 전자를 볼 수 없어요. 그 전자가 어디에 따라서요? 물질 속에 있다. 물질 속에 있다. 예. 아, 그럼 이 양성자도 물질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너 좀 달라요. 양성자가 분리되고 물 속에 그냥 녹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 개념이 진짜 과학에 중요한 거예요. 세포를 이해하면 첫 번째 이 개념을 안 가르쳐줘. 왜? 선생님들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 이거 철저히 알아야 돼요. 양성자하고 전자가 있는 양태가 다르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예. 양성자는 벅벅거리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양성자가 많은 걸 뭐라 그랬어요? 양성자 어디에 묻고 싶으면 식초 마셔보면 돼요. 귤 팍팍 먹어요. 신 모든 건 양성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전자가 어디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유일하게 있는데 겨울에 11월 달쯤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좀 지릭하잖아요. 지릭하잖아요. 그거는 전자들이 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류는 미리암페어 오던데 전압은요 심지어 수만 볼트 돼요. 그게 전자가 몇 개밖에 안 가기 때문에 안 죽지. 그거는 번개는 전자가 무지하게 많이 흐르고 전압이 크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우리가 적은 번개 이거 하면 찌릿찌릿 하는 이거는 전자가 진공을 공기 중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제어되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 물질에서 특별한 경우에 전자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은 것도 포톤이 전자를 끄집어내는 과정을 수식으로 해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전자는 함부로 돌아가지 않아요. 첫 번째 기억하실 거. 전자는 함부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늘 강의 주제예요. 그래서 전자가 함부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 있느냐? 물질 속에 갇혀있다. 틀렸어요. 물질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덩어리져 있잖아요. 덩어리졌을 때 연결해주는 게 전자예요. 그럼 연결해주는 자, 목걸이. 자, 목걸이의 줄이 바로 전자예요. 됐나요? 줄을 잘라버리면, 꺼내버리면 어떻게 돼? 잘라버리면 흩어져 버리잖아. 목걸이가 흩어지는 게 물질이 분해되는 거. 그걸 따라서 산화. 예. 그래서 산화는 전자를 뭐죠? 잃어버리는 게 산화잖아. 얻는 게 하나이고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게 왜 산화가 되냐면 산화는 분해된다 그랬잖아요.
왜 전자를 잃어보면 분해되냐면 전자가 연결고리였는데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얼그러져 버리지. 요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전자는 물질 속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전자를 훔쳐와 버리면 그 물질이 어떻게 된다? 망가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 죽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전자를 훔쳐온다는, 전자를 도둑해온다는 거, 전자를 빼들어 온다는 거, 이 전자를 가장 잘 훔쳐오는 분자가 뭐예요? 그게 산소예요. 됐어요? 이거는 생화학 배운 사람들이 이것부터 한 달을 가르쳐 주고, 이걸 심어주고 시작이 돼야 돼요. 엄청 잘 훔쳐와요. 그래서 생명 전체 이야기는 산소가 전자를 훔쳐왔더라.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야가, 요 산소가 지금 전자를 훔쳐오는 거예요. 양성자는 그렇게 문제를 안 일으켜요. 자, 그걸 훔쳐오면, 자, 요걸 그대로 훔쳐온 걸 적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 원래 있던 게, 그대로 그냥 적어줄게요. 시간 없으니까. 산소하고 요렇게 있었잖아요. 색깔 구별을 하지 말고. 나중에, 자, 시간 있는 사람 구별하세요. 요렇게 됐는데, 지금 마지막에 지금 빨간 거 하나 훔쳐왔죠? 요거다 빨간 거 하나 딱 좀 찍어주고. 그 다음 또 양성자 하나 훔쳐왔죠? 뭐 됐어요? 또 뭐 됐어요? 물 됐죠. 자, 요거, 야가 물 되는 과정에서는 전자 훔쳐왔어요? 안 훔쳐왔어요? No problem. 야가 물 되는 과정에서 뭘 훔쳐와야 돼요? 전자. 양성자는 문제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아. 됐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야, 전자 어디서 훔쳐왔지? 물어봐야 돼요. 야, 너 언제 가서 훔쳐왔느냐? 물어봐야 돼요. 자, 달 떠서 누구한테 훔쳐왔는 줄 알아요? 가장 잘 훔치는 데 어디냐면, 그 전자가 많은 데서 훔쳐올 거 아니에요. 전자가 무지하게 많은 분자 한번 찾아봤어요. 기억나나요? ATP 분자 이때 암기한 사람은 여기에 P에 여기 이중계란 여기 있고 여기 다 뭐요? 자, 이 전 퍽 찍어보세요. 이거가 30억 개 붙었는 게 DNA예요. 그러면 여기 전부 훔쳐오면 되잖아. 이해하셨어요?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 여는 이게 DNA가 되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요 안에 DNA가 그냥 노출된 DNA가 있어요. 닉 레인이 쓰는 책이 뭘 한 줄 알아요? 이 과정을 그 방화범 옆에 그 조폐공사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불 다 태워버린다는 거. 이게 지폐가 여기 있어도 방화범이 이 산소요. 전자 다 훔쳐와버려요. 그거 전자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불타는 거예요. 산화되는 과정이에요. 예, DNA,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연결이 됐잖아, 이게 이쪽으로. 이걸로 또 연결되는데, 야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려요. 그 DNA가 난도질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공간을 뭐냐면, 인지질. 지질막을 훼손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막이 생명이잖아요. 막에 구멍이 뚫혀버려요. 그럼 죽지. 그걸 노화라 그래요. 죽는데 한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 수천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수백 개, 수십 개가 죽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안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분자가 확산되어 있다는 거래요. 자, 그럼 지금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늙었냐? 바로 이 과정 때문에 늙어요. 자, 빨리. 그래서 안 늙으려 하면 일로 전자를 훔치지 말고 여기서 곧장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렇게 곧장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안 죽어요. 언제까지? 한 100년까지는 안 죽어요. 100년까지 안 죽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 호흡을 할 때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물로 바뀌잖아요.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지금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요겁니다. 지금 요거. 요렇게 바뀌는데 우리 시간의 95% 시간은 요 패스를 가죠. 문제 없어요. 전자를 안 훔치고 와요. 5%는 요로 가요. 5%는. 요거 문제가 생겨요. 정상 상태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시간의 5%는 요걸 뭐냐면 따라 활성산소.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요 산소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 난동이 전자를 훔쳐오는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왜? 물로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호흡은 산소가 물로 환원되는 과정이에요. 환원이 뭐라 그랬어요? 전자를 획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얻어갖고 물로 바뀌는 과정을 호흡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빨리. 네. 그러면 5% 일로 가도 왜 우리는 안 들렸냐? 100년 동안에 안 죽느냐? 그 문제는 일로 갈 때
자, 여기서 지금 어렵습니다. 야가 첫 번째 주범이 야예요. 일로 내려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물질이 뭐냐면 따라서 황산화제. 이제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인 뉴스 하도 많이 나오는. 황산화제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주냐면 훔쳐오기는 오는데 요렇게 생긴 야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야를 곧장 처리해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주범이 O2가 나왔다. 야를 빨리 처리해주면 돼요. 그럼 이 해로 스탑해줘요. 일로 가면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가 생기면 방법이 없어요. 자, 따라서 하이드록실 라디칼. 야가 생기면 그냥 이제 늙어가야 돼요. 근데 70대라도 운동 열심히 하면 한 50대처럼 보이는 사람 많이 봤죠? 이제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목욕탕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체성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80대도 한 50살 젊은이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따라 생체 나이. 예. 생체 나이 뭐냐면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거의 90살 됐는데도 강연하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 90살 되면 문박 출입도 잘 못하잖아요. 그 차이는 엄청나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대학 4학년 때 계룡산 등산했었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 계룡산에 올라가면 중간에 그 남매탑이 있어요. 그 배낭을 메고 우리 대학 동기 4명이 그까지 올라서 야영을 했어요. 올라갈 때 내가 배낭을 메고 남매탑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힘들었던 게 지금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원래 지금 딱 60이 되는데 우리나라로. 그러면 그때 내 대학 4학년 때 배낭 맸던 거 지금 메고 그 남해탑을 지금 단내로 올라가라 해도 그때 내 고생했던 거에 좀 심하게 하면 60%면 돼요. 힘 안 들어 올라갈 자신이 있어요. 지금 또. 우리 박사님 회원도 같이 가본 사람 알 거예요. 그러면 그 20대 하고 지금 60대 하고 거의 40년 차인데 뭐가 차 있어요? 에너지 내는데. 예. 무슨 말이겠어요? 그대로 하면요. 90살 가도 이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봤어요. 몇 사람을. 근데 많지 않아요. 첨진작을 많지 않아요. 100명 중에 한 명은 90이 돼도 거의 60대 힘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거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또 슈퍼옥사이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시작해요. 여기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첫 번째 산소에서 야는 가면서 문제 없어요. 이 첫 번째 산소에서 전자를 훔쳐오는데 야가 왜서 훔쳐오는 줄 알아요? 이거 초기 지구를 이해해야만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어디서 훔쳐올 것 같아요? 이 전자 훔쳐오잖아요. 어디서 훔쳐오는가 하면요. 야가 지금 철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철에서 훔쳐오는 게 아니고, 이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 훔쳐왔잖아. 이 빨간 뜨거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야가 하나 더 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야 하나를 빨리 불어주면 되잖아요.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야를 받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받는 물질이 초기 지구의 가장 유력한 물질이 뭐냐면 철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호주 사막을 7번 간 사람이에요. 네. 바로 철 입자가 받아요. 그러면 이 철이 받는데 초기 지구 대양에는 여기 적었어요. 지구 20억 년 기점을 해갖고 이전에는 이가가 있었어요. 이후에는 이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산가로 바뀌어요. 왜? 무조건 산소하고 결혼해요. 산소한테 야가 전자를 빼앗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전자를 빼앗기니까 전자가 하나 없어지면 이게 플러스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요? 더? 플러스로 가죠? 전자를 하나 빼앗기고 일로 가버린 거예요. 빼앗겨갖고 산소한테 전자를 빼앗겨갖고 야가 일로 간 게 지구 역사 나머지 반 이야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미국에 그랜드 캐년을 보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랜드 캐년의 표면은 전부 다 산화철로 돼 있어요. 요겁니다. 자, 붉은 철. 예, 다시 입에서 세계 태박경을 보세요. 보면 박문호 박사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다시 오늘 가서 입에서 세계 태박경 3년 전에
처음으로 호주 사막에 가서 그 붉은 철강석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이지? 지구 역사 45억 년을 반 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가 10년째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 철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철밖에 못 만나요. 왜냐하면 20몇 년 이전에는 이 철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철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어요. 지구에 산소가 있으면 무조건 일로 가요. 산소가 없는 바다에서 야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초기 지구를 보면 야가 이가가 있는 거예요. 이가가 야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녹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소는 조용한 문제없는 산소 분자가 되고 야는 그 뜨거운 노. 그렇지. 상가가 있까요. 자, 상가가 이가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자, 뭐냐면 야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산소 분자하고 이거 다릅니다. 야하고 야는 헷갈리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렇게 돼주는 거예요. 이가로. 그러면 야가 따라서 강도가 어떻게 돼? 딱 순한 사람 됐죠. 그러면 이가 요렇게 생길 때마다 야가 이 산소를 떠받아 버리면 야는 희생이 돼가 이가로 돼가 원시로 돌아갔는데 야는 문제없는 애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없어져요. 야가 생길 때마다 야를 문제없는 애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요거요. 요 산소가 있을 때. 자, 그 다음 또 야가 뒤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자, 야가 지금 이걸 뭔 처리하면 일로 가잖아요. 이까지 갔어. 이까지 가면 야까지 생겨요. 중간 가산화수소 생겨서 빨리 할게요. 시간 없어요. 자, 가산화수소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딱 포옥시움 이걸 처리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요. 포옥시움이라는 게. 그래서 가산화수소가 무지하게 많을 때 가산화수소 두 분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를 두 분자의 물과 잠깐만 갑자기 너 이쪽 가면 또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시간이 큰일 났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또 빨리 적고 이렇게 요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분자의 물하고 산소로 바꿔주면 no problem 됐죠? 정말 no problem. 요렇게 하는 게 그 유명한 카탈라제야. 이게 카탈라제야. 카탈라제야.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요걸 할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옥시전 이발빙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요거에 전문용어 좀 적어놓았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요런 걸 옥시전 이발빙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이 옥시전 이발빙 컴플렉스라는 거대한 구조는 기본이 카탈라제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카탈라제는 굉장히 진화적으로 중요한 효소입니다. 이 카탈라제가 이렇게 문제를 처리해줘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지금 다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산화수소에서 자, 요것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다 전자 하나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여기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 요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적용 아니고, 요게 두 개 들어오고, 요거 들어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그림 이해했어요? 지금 이 순서가, 이 그림 어떻게 적어야 되나, 순서가. 맞죠? 네, 요거 두 개 들어오고, 요렇게 하면 짜게지죠. 됐죠? 요렇게 되는데, 그럼 이 전자가 어디서 오느냐, 이거요. 이 전자가 오는 출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전자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야가 전자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요거에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요렇게 왔잖아요. 요 전자를 야가 받았잖아요. 야가 다시 내버려. 그러니까 철은 따라 이가 상가. 요거 두고 시속 게임이 지구 역사 40억 년을 관통해요. 그러니까 철 이가, 삼가. 전자 하나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전자를 이가 철이 하나를 내뱉어요, 다시. 자기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자, 요거에다가 FE
이가 철을 만나면 그 이가 철을 만나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요거. 예. 그래서 요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FE 이가에서 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가에서 왔어요. 자,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도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이야기 핵심이에요. 오면 나가 쪼개져요. 어떻게 쪼개진가 보세요. 진짜 무섭게 쪼개져요. 자, 그대로 적어줄게요. HO 뭐냐면 쪼개지고 점 OH 쪼개지고 자, 너무 OH 마이너스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는 거 보여줬죠. 그 다음에 점, 자, 요거는 빨간 걸로 이게 주범이요. 요렇게 쪼개져 버려요. 요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철은 어떻게 돼요? FE 설이 된다는 거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수 종말 처리장입니다. 요 항공식이 왜 여러분들 그 탁한 물이 정수장 거치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느냐 하면 탁한 물 속에는 박테리아들이 무지하게 많겠죠. 그 박테리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 하면 요 과정에서 박테리아 몸도 다 물로 돼 있잖아. 한 70%가 그 물이 이렇게 쪼개져 버려요. 쪼개지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대량으로 박테리아가 죽어요. 그래서 정수가 돼요. 요렇게 되는 걸 뭐라 하냐면 따로 펜톤 리액션 고인학사가 있습니다. 펜톤 반응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적고 정수장이라 적으면 돼요. 정수시설. 하수 종말 처리장. 예, 전부 다 요거 지금 철려주면 돼요. 가산화수소. 예.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 소독 뭐 어떻게 해요? 요게, 자, 따라서, 머큐리크럼. 알죠? 이렇게 바르면 하얀 거품 나오죠? 그럼 소독이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저 곤내면 박테리아들이 가득 있잖아요? 이 가산화수소입니다, 그게. 가산화 하면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산소가. 요 과정에서, 요게 나와요. 요 과정에서 뭐냐 하면, 이 가산화수소가 요렇게 분해돼서 야가 박테리아를 다 죽여요. 아시죠? 완전히 죽여줄게요. 어떻게 죽는가 보여드릴게요. 예. 진짜 험악하게 죽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산화수소도 저렇게 가산화 이게 소독제가 되는데 물이 생명현상의 생명의 물 분해는 뭐냐 하면 이걸 생명의 물은 자 이건 또 라이프하고 삶과 죽음이 물이 분해되는 과정 하나로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물이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그 다음에 OH 그렇죠. 요렇게 분해되는 거. 두 개 전자 나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벌써 계시네. 그렇지. 물이 H2가 두 개 양성자 플러스 두 개 전자 플러스 2분의 1 산소. 이렇게 하면 되죠. 정확하게. 요게 생명이요. 요게 라이프예요. 자, 오늘 식사는 조금 뒤로 밀어갖고 조금 더. 자, 그 다음에 물이 분해되는 방식이 요거 말고 다른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양성자 나와. 뭐 프라블럼. 전자 하나 나와. 이건 전자 두 개 나왔는데. 전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OH. 자, 요거 두 개 나오면 전기가 얼마요? 제로 되죠. 이거 전기 제로죠. 전기 제로 맞출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어요? 이거 전기 제로가 나와야 되죠. 이거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잖아. 전기 제로 나오는 물질이 어디 있어요? 보시 세상에. 너무 놀래갖고. 그만큼 놀래도 돼요. 놀랄 만한 일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이거 완전히 지금 놀래야 돼요. 여기서 안 놀래는 사람은 진짜 지금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해보세요. 다시 질문.
자, 이게 전기 중성. 그러면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중성됐죠. 이거 중성이죠. 이거 뭐가 와야 돼? OH가 밖에 못 오잖아, 이거에. 근데 OH가 보통 마이너스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점이 와야 돼요. 이거는 점 OH가 오는 거예요. 자, 따랐어요. 20만 명이 죽었다. 바로 이 공식이에요. 이걸 방사능이라고 그래요. 원자폭탄 터지면 왜 죽느냐? 이 공식 하나로 끝나요. 우리 동물의 사람의 몸에 70%가 물이잖아요. 그 물이 방사선 에너지에 의해 이렇게 쪼개져요. 쪼개지면 야가 생기죠. 자, 중요한 건 야가 생기면 왜 죽느냐를 이제 그 다음에 아셔야 돼요. 자, 야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요 과정에서 야가 지금 더 중요한 거, 이게 왜 죽음의 물질이 되느냐 하면, 야가 물로 바뀌는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다시 요 공식. 전자 하나가 필요하죠. 요거 적고 다시. 자, 보세요. 전자 하나 하고 뭐가 와야 돼요? 양성자 하나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양성자는 문제 없다 그랬잖아. 이 전자 하나를 빼오는데 어디서 빼오느냐 하면, 전자 어디서 빼올 수 있어요? 철에서 빼와요. 요 과정 반대입니다. 철에서 빼와요. 그럼 이 철은 어디에 있는 철이겠어요? 우리 생체에, 잘 들었어요. 철은, 우리 사람, 70kg 사람의 철은 전부 다 하냐면, 한 5g 밖에 안 돼요. 근데 철의 60%가 어디 들어있냐면요. 헤모글로빈 적혈구 속에 들어있어요. 그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 햄 구조에 철이 딱 극세로 갇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줄게요. 극세로 딱 끼는데, 이걸 포피린, 따라서 포피린 구조로 들어가 있어요. 킬레이트 돼 있다. 철이 그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갇혀 있다. 요 개념이 중요해요. 갇혀 있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그거에 이가철에서 전자를 훔쳐와요. 누가? 이 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따로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물로 바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로 하는될 때 전자하고 양성을 훔쳐와야 되는데 그 전자를 어디서 훔쳐오느냐면 헤모글로빈에 있는 전자를 훔쳐와요. 오케이? 간단히 한번 보고요. DNA도 훔쳐와요. 헤모글로빈 먼저 보는 중요해요. 그 개념 더 중요한데 헤모글로빈 불러오면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헤모글로빈에 철이 갇혀 있어갖고 전자 하나를 훔쳐오면 자, 이가철이 되잖아요. 삼가철이 되잖아요. 그렇지. 훔쳐오면 삼가철이 되고,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걸 하나를 이가철에서 훔쳐오는데, 자, 알았어. 훔쳐오는데, 헤모글로빈은 분자하고, 이것이 일어나셔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요. 철이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이 개념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진짜, 닉네일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야는 자타서 물에 녹는다. 야는 물에 안 녹아요. 안 녹기 때문에 녹선철이 따로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럼 안 녹는데, 자, 야는 안 녹고 야는 녹아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물에 녹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분자적으로 보면. 헤모글로빈 속에 갇혀있다가 물의 유동성에 의해서 물에 녹아갖고, 자타 흘러나온다.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헤모글로빈 속에 철이 갇혀 있어갖고 이가상가로 바뀌어주는 게 생명활동이요. 무슨 말이겠어요? 꼭 갇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헤모글로빈에 철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철이 빠져나와버리면 헤모글로빈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산소 분자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가 빠져나와버리면 헤모글로빈이 철하고 해갖고 우리 자 일단 피 이게 피요. 무슨 말이겠어요? 피는 정할 분자식 이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철하고 산소가 만나는데 이 철이 빠져나와 버리면 헤모글로빈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헤모글로빈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헤모글로빈 문제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DNA에서 또 훔쳐온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그건 명확해지죠. 그럼 DNA에서 훔쳐주면 DNA 가닥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죠. 이빨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거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자 DNA 하나에서 아미노산 몇 개를 만들어요? 수천 개, 수백 개 되잖아요. 그 다가 고장나는 게 아니요.
그 중에 한 아미노산이 부실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설프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곧장 죽지를 않아요. 암이라는 게 그 단백질이 어설프게 동작을 1년, 2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정확한 벽돌이 아닌 약간 구멍난 벽돌을 갖고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 얼그러져 버리겠죠. 그 과정이 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야를 여기서는 요렇게 보는 요 전자 어디서는 DNA를 적었어요. 네. 이게 바로 라디에이티브 방사선, 방사선이 이게. 자, 다른 말 적지 말고 여러분들은 원자폭탄을 적으세요. 그래서 그 밑에가 당구장하고 20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물 분해되는 양상 하나로 생명의 물이 있고 죽음의 물이 있는 거예요. 분해되는 과정. 예. 이 과정에서 분해될 때 죽음의 물의 주범이 이거요. 따로 하이드록시라드 칼. 예. 그래 우리가 매번 죽어요. 죽는데 여기서 항산화제 하고 카탈라이즈가 동작을 해갖고 이걸 없애주는 거예요. 요 생길 때 철입자가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요 과정이, 내가 알았어. 이제 요 과정이요. 뭐냐면, 요게 있을 때, 저 산가철이 야에서 전자 하나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야는 어떻게 돼요? 따라서 물에 녹는다. 예, 빠져나오는 거예요. 헤모그룹, 요 과정이요. 내가 잠깐, 요 과정이요. 헤모그룹임에서, 자, 햄이라 적었어요. 햄. H, 이가 붙나 모르겠다. 햄. 요게 글로빈, 단백질 구조 속에 햄 구조가 있어요. 포피린 구조. 그 포피린 그 분자의 가운데에 철이 있는데, 보통 때는 상가, 이가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전자를 하나를 획득하면 이가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가가 되면 야가 물에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 빠져나와 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걸 느껴요. 무슨, 이렇게 해서 야가 전자를 하나 받으면서 이 문제는 해결해 줬잖아요. 됐죠? 다시 한번. 전자를 하나 야가 처리 받으면서 요 초기 단계는 해결해 줬잖아요. 해결해 줬는데 문제가 자기는 살신성이 해결해 줬는데 야가 자유롭게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여기 빠져나온 야가, 자, 이제 됐어. 이제 무슨 말 하겠다. 야가 DNA하고 또 하나 공급해 주는 게 이어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했다. 자, 됐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가 빠져나와갖고, 여기서 이 전자를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됐죠? 공급해 주고 나면 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예. 요 과정이 진짜 묘해요. 예. 자, 집에 가서 닉네인의 산소, 요 부분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그 닉네인이 이걸 강조를 하는가, 요 부분. 자, 특히 요게 왜 이렇게 되는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보세요. 무조건 야까지 가면 다 죽어요. 예, 야는 감당을 못해요. 심지어 뻑치기 강도라 그렇게 표현해요. 야는 묻지를 않아요. 전자를 훔쳐오는데 아무리 착한 사람 상관없이 가서 뒤에 가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 말씀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10의 마이너스 9성초 만에 일이 일어나 버려요. 여기서 항상 동작할 수가 없어요. 이까지 가기 전에 막아줘야 돼요. 그 첫 번째 여기서 막아주는 게 일반적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막아주는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아주는데, 하나 요 한번 빠졌으니까 저것도. 이렇게 막아주는데, 막아준 결과가 지금 야가 빠져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요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시. 요 전자에 누가 제공이 되느냐, 이 기온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요게 DNA에서도 올 수 있고, 요게 이가철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인체에 적혈구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있는 헤모그룹빈에 있는 철이 갇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가로 되면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와 버리고 나면 야는 이쪽에 주위에 있는 다른 물에도 전자를 제공해 갖고 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이 이것이 요 과정이 이게 뭐냐면 하수 종말 처리할 때 그렇게 많은 걸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펜톤 리액션이. 예. 그래서 오늘 요게, 요거 암기하는 게 핵심이 요거. 다음에 올 때 요거. 예. 지금 요거 하고, 그 다음 시간, 지금부터는 나머지 지금 오늘 이제 반 지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없습니다. 지금 했던 걸 다중적으로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했던 거 철저히 하고, 분자 구조 다 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요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